그 다음에 계약 위반의 유형 보시면 이제 이행 불능, 이행 거절, 불완전 이행, 이행 지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개념이 계약 위반의 유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통상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박스를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아래 박스. 그래서 이 아래 박스가 제가 이제 그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대륙법계 입장에서, 그 다음에 CISG 입장에서 영미법계, 즉 SGL을 근거로 이렇게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고, 우리가 직접 보는 거는 아래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그죠? 구제 또는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대륙법 민법에서는 계약 위반을 개념을 뭘로 하고 있다? 이른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 책임, 즉 계약 위반의 형태를 우리 대륙법께서는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이행 불능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일방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을 중심으로 한 계약 위반의 개념적 정의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패턴으로 CISG를 보면 CISG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반의 형태에 대해서는 뭐 채무의 불이행 책임이든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위반의 유형조차도 구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이행 불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CISG에서도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 이행지체냐, 불완전 이행이냐, 이행 불능이냐 이런 위반의 형태를 우리가 억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행기전 계약 위반이나, 그다음 이행기전 계약 이행 정지나, 이행기전 계약 해제나, 아니면 뭐 초과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위반의 형태로 하면 야 했는데 잘못됐어 또는 했는데 불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특정 이행 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의 위반의 형태를 굳이 쪼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CISG에서는 그 위반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지체냐, 불완전 이행 이런 얘기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 그러니까 다만 어떤 위반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구분하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구분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위반의 유형에 대한 구별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굳이 한다라고 하면 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25조를 활용해서 본질적 위반과 비본질적 위반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CIS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쵸?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CIS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구제권을 보면 결국은 앞에 어떠한 위반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모든 구제권의 내용을 보시면 그게 내용이 쫙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계약이 위반하면 또는 불일치하면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이지, 여기에 어느 일방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특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어떤 법제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CISG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방금 조금 전에 본 것만 가지고 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륙법계 입장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CISG는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 위반의 형태,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만 CISG는 그러지 않고 있다. 다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조건과 담보라고 하는 그런 특유한 법리 또는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위반을 또는 위반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 SG에서도 이런 위반의 형태에 대해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위반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2편 2번의 계약 위반의 유형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한 이유는 이렇게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에서 구별하고 있는 위반의 유형을 보니까 공통적인 거 3개. 그죠? 공통적인 거 2개. 그다음에 각각 뭐 불완전 이행이나 이행 거절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정리해 보면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